안녕하십니까, 펜타곤 선생입니다. 자, 오늘 입시막설은 입시로 사기를 치는 인간들을 거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입시 관련된 컨텐츠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 관련된 컨텐츠가 많죠. 이게 보니까 요즘 학부모님들 세대가 저도 포함이지만 저랑 비슷한 세대시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제 대학 교육을 받았고 사회생활도 했고 해서 교육과 대학이 얼마나 이 사회생활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직접 체험한 세대이기도 해서, 물론 앞으로는 저는 많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녀에 대한 교육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예전같이 막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예전보다는 좀 경제적으로 막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자녀에 대한 교육이 많다 보니까 뭐 입시뿐만 아니라 막 중등 초등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난 컨텐츠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이걸 뭐 오래됐어요, 이 얘기를 한지. 입시 정보를 알아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이걸 분별하는 시대다 지금은. 근데 도대체 분별을 어떻게 하냐 이거. 알아야 분별을 하지.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보면 이제 사기꾼들이 어느 분야를 가도 많지 않습니까? 이 전통적인 이 사기 분야인 뭐 모든 그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적 시대는 그렇잖아요. 뭐 중고차, 그다음에 뭐 폰, 핸드폰, 전통적인 3대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뜨고 있는 뭐 부동산, 그다음에 뭐 경매, 주식, 이거 리딩방 뭐 이런 거 주식 관련해서 뭐 투자 뭐 이런 거, 그죠? 이제 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많아요. 심지어 뭐 저기 집에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하려고 그래도 이게 덤탱이 치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분야도 이게 많아. 근데 이 사교육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교육이 전 제일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은 사기꾼들이 주식 관련된 사기 치시는 분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분야는 뭐 알아서 알고 사기치는 분도 있는데 모르고 사기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치고 환장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거를 수 있는 방법, 일단은 요거는 확실하게 거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합격 사례를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거의 뭐 매우 높은 확률로 이 문제가 있는 분,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합격시켰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우선 이 합격 사례라는 거는 보통 이 입시판이라는 게 저를 알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면 이제 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롭게 오신 분들이 많아서 뭐 저를 최근에 아시거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보통 이 대학 관련된 합격 사례는 보통 일반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전교 1등이 서울대 간 사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무도 안 궁금합니다. 전교 1등이 서울대 갔대. 뭐 궁금하세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뭐 전교 10등이 서울대를 갔다. 이런 게 이제 합격 사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되게 의외의 결과를 보통 합격 사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설명회할 을 때나 영상할 때도 웬만하면 거의 사례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례가 조작이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검증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례가 맞다 하더라도 극소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대입의 합격이라는 거는 사실은 명확하게 합격이 이르는 과정을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수능이랑 교과 전형의 일반적인 결과를 제외하고는, 뭐 예를 들어서 교과 전형에서 펑크가 났다. 그 펑크가 난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펑크가 이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분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펑크 예측도 불가능한 거예요. 펑크가 어디 나겠지만 주식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주식에서 알고 싶은 거는 제일 저점이 어디고 제일 고점이 어디냐, 이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알면 다 부자가 되겠지.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더 모르겠죠. 정말 모릅니다. 잘 모르겠어요, 진짜. 합격한 사람도 왜 붙었는지 모르겠고, 떨어진 애들은 더 왜 떨어진지도 뭐 받아들일 수도 없고, 사실 뭐 요런 건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물론 일반적인 합격자 평균 성적이라는 게 있지만, 평균적인 퍼포먼스가 있지만 당연히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의외의 결과, 특히 학생부 종합에 나오면 뭐 갖다 붙이기 쉽거든요. 내가 뭐 비교과를 어떻게 해가지고 막 많잖아요. 제가 맨날 뭐라고 하잖아요. 비교과로 합격하는 게 아니라고. 그걸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붙으면 뭐 막 그냥 막 썼는데 막 붙으면 막 뭐 예를 들어 내가 한 뭐 여름에 한 200명 상담한다 치면 그냥 원서 야씨 팍 하면 뭐 누구 200명 중에 뭐 안 걸리겠어요, 의외의 합격 사례가? 보통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를. 그리고 심지어 이걸 내가 합격시켰다 하시는 분, 입시 전문가가 뭘 합격을 시킵니까? 상담 한 번 했다고 그게 합격시켰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전교 1등 애들, 제가 전교 1등은 상담 받을 필요 없다 늘 말씀드리지만, 전교 1등 학생이 어디 가서 상담 받고 서울대를 갔어. 그러면 그 상담한 사람이 서울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진짜 얘는 내가 합격시킨 게 맞다라고 제가 강력히 주장해도 될 만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이 얘기 아니죠. 어쨌든 합격은, 입시 전문가는 그냥 과정에서 보온을 해주는 사람이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요걸 계속 강조하시는 분들, 사례. 하여튼 뭐 사례 좋지 않아요. 뭐 사실은 요즘 많이 줄었는데,
학생부 살해해도 이건 위법한 행위죠. 하지 말아야죠. 이거는. 두 번째는 본인 어필이 매우 심하신 분들. 자랑을 많이 해요. 자기 자랑을. 뭐 보니까 자기 자랑만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10분째. 뭐 내가 누구를 안다, 누구를 알고, 뭐 내가 뭐 안다, 이재명도 알고, 뭐 윤석열도 알고, 내가 뭐 트럼프도 알고, 내가 뭐 안다, 내가 푸틴도 알고, 내가 돈이 많다, 뭐 어쩌고 뭐 저쩌고 어쩌고, 뭐 골프를 제가 뭘 했고, 제가 뭐 돈 자랑을 직접 하지 않겠지만 뭐 제가 뭐 어디를 뭐 해서 뭘 했는데, 뭐 제가 차를 뭐 이번에 뭘로,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내가 왕년에 뭐 했고, 내가 뭐 했고, 내가 원래는 뭐 하던 사람이고, 아니면 뭐 내가 지금 뭐 줄 서 있고, 뭐 인기가 많고, 부모님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거는 어느 분야든지 사기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어느 분야를 가도, 어느 분야가 아니라 그냥 인생에서 이런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기치는 거잖아요. 특히 요즘에 인스타, 유튜브에 많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도 봤는데, 뭐 특히 10대들, 20대 사회초년생들 뭐 월급 200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니, 그래가지고 뭐 내가 그럼 완전 다단계들 뭐 그게 사기꾼들 많잖아요. 그 비슷한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인스타에서도 막 갑자기 막 이게 좋은 차 핸들 사진 막 이렇게 있고, 그 옆에 막 시계 막 좋은 거 차고 있고 막 이런 거 그죠? 네. 그리고 요즘에 이게 정말 이게 안 없어지는데, 이 매크로 작업, 조작 광고 많습니다. 특히 이 댓글 작업. 이 댓글은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게 심각하잖아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매우 심각하잖아요. 근데 요것도 이 사교육이 원래 사실 되게 오래된 전통이 있어요. 사실 이 삼자로 선생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실 이게 강사로서 커리어 마지막에 요거에 되게 헌신을 하셨는데, 제가 그 과정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이 댓글 작업이란 게 초기에는 약간 이제 까는 방식으로 갑니다. 까요, 누구를. 뭐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야 뭐 펜타킬 강의 별로다, 쟤는 이건 뭐 어쩌고, 이건 진짜 별로 안 좋고 막 이렇게 막 까는 방식으로 댓글을 달았다가, 근데 이건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전이 돼서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펜타킬이랑 뭐 누구 강의를 내가 같이 들어봤는데 둘 다 좋았어. 둘 다 좋았는데 나한테는 펜타킬보다는 이 사람이 맞았어. 이 사람은 이런 게 좋았고, 이거보다는 이런 게 있었고, 차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은근히 돌려가기도 하면서 강조하는 거죠. 비교해서. 이게 비교해서 이 사람을 칭찬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까내드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다가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면 글도 씁니다. 글도 자기가 작성을 하는데, 글을 최대한 뭔가 이 개인이 작성한 글 같이 티가 내게 작성을 해요. 그리고 댓글이 약속 대련이에요. 막 지들끼리 막 서로 댓글을 달고 있어요. 요게 특히 요즘에 맘카페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것도 정교하게 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멍청하게 쓰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확 봐도 티가 나게. 그리고 이제 조작 광고도 많아요. 합격 사례를 조작한다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조작한다거나. 요즘에 뭐 AI 써서 이미지 만들어내는 거는,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건 어렵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물론 전문적인 포토샵적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근데 요런 것들이 좀 티가 나는 분들이나 좀 티가 나거나 하시는 업체나 이런 분들은 그냥 걸으세요. 이거는 거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신고를 해야 돼, 신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식적으로 비싸다. 받는 서비스 대비, 평균 가격 대비. 이게 어쨌든 예를 컨설팅을 치면 컨설팅 요금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어깨에 이제 평균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평균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평균은 뭐 한 30에서 한 60 사이입니다. 뭐 요 사이에서는 뭐 그냥 뭐 업체 상황이나 아니면 누가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거기서 조금 비싼 뭐 70에 80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엄청난 사람이겠죠. 뭐 그러면 네. 아니면 뭐 노래라도 한 곡 불러준다던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뭐 100이 넘어가거나 이러면 이거는 비상식이에요. 이게 명품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물건과 서비스는 적절한 수준이란 게 있습니다. 시장 경제의 논리에서는. 명품은 그걸 벗어난 가격인 거잖아요. 근데 명품 뭐 어디 있어요, 이게. 근데 비싸면 뭐가 좋은 줄 아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니까 문제인데, 어쨌든 비상식적으로 비싸면 그냥 걸으세요.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만 좀 생각을 하셔서 뭐 하나라도 해당된다 그러면 일단 믿고 걸으시면 맞지 않을까. 이게 근데 문제는 이게 특히 마음이 급하고 상황이 긴급할수록 이제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